많은 사람들이 제게 정치를 왜 하냐 묻습니다. 힘센 사람의 특권, 반칙, 횡포를 막아내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세상. 그래서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. 이것이 저 이혜원이 정치하는 이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 서초갑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이혜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치를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. 현역 의원이신 상태에서 갑자기 타계하시니까 고인이 한 20년 정치하신 그 마무리를 유족이 1년만 남은 자녀 임기를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가족들, 친척들 뜻이기도 하고 또 아버님이 있었던 지역구의 당원들, 핵심 당직자들의 뜻이기도 해서 그때 이제 정치를 고민하게 됐습니다. 저희 친척 중에 누가 뭐라고 하셨냐면 법 바꾸겠다고 그렇게 도장 받으러 다니는데 1년을 다녀도 도장 하나 못 받지 않냐, 국회의원 만나지도 못하고. 근데 네가 국회의원이 되면 도장은 마음대로 받고 법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정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아, 이거구나 했어요.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정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에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.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2008년 5, 6월이었는데요. 보니까 우리나라 5대 재벌 중에 3대 재벌 총수가 분명히 3년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1심, 2심, 3심에서 확정이 됐는데도 처벌을 안 받으시고 그냥 집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법을 지킬 생각이 없어지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에 법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법을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. 그래서 재벌 총수를 하더라도 1, 2, 3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유죄로 나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걸로 면제받지 말고 처벌을 면제받는 이 관행은 깨야 되겠다. 이런 생각에 그분들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벌을 받게 하는 법을 만들자.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데 이걸 언론이 휠체어 금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. 그래서 혹시 저는 장애인들께서 아니 우리들은 왜 휠체어를 타지 말라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조금 걱정되긴 한데 처벌을 면하려고 아픈 척 병원에 입원한 척 하면서 휠체어 타고 검찰에 출두하시고 아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언론이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. 엄마한테 이제 반항하면서 대학 안 가겠다. 엄마가 가라는 대학만은 절대로 안 가겠다. 막 이렇게 방황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. 사실은 이제 독서실에 간다고 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봐도 독서실에 가는 것 같지가 않고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갔다는 그 독서실 밑에서 전화했어요. 어딨니? 했더니 독서실에 있어 이래요. 근데 독서실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 독서실에 진짜 있나 확인하러 딱 올라갔는데 양치질 하러 나오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. 그 순간 그냥 던지더니 엄마가 자기가 분명히 독서실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고 확인하러 온 거. 그날부터 완전히 엇나가기 시작했어요. 엄마가 자기를 믿지 못한다. 엄마가 가라는 대학은 안 가겠다. 이러면서 아주 고등학교 시절을 힘들게 보냈어요. 그리고 비보이 한다고 매일 나가서 그냥 공부는 학교는 안 가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대학을 처음에 실패하고 나중에 삼수하고 이러면서 그 시절이 아마 제일 제 인생에 힘들었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. 엄마가 어떤 때는 입학식도 못 가고 어떤 때는 또 선거하느라 졸업식도 못 가고 또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맛있는 거 해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 이제 다 이렇게 자랐으니 어떻게 보면 엄마가 했던 일들이 나라를 위하고
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려니 그렇게 생각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너무 미안해.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이 재건축이 제일 큰 이슈다 보니까 재건축을 주민들이 동의를 하시고 주민들 간의 이견이 없으면 뜻이 모아지면 행정적인 절차, 구청이나 시청에서의 행정적인 절차를 날개를 달게 해드리겠다. 이게 제가 약속한 건데요.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뭐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지역이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학령기에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해 오세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 수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제가 규제를 바꿔서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주중에 낮 시간에 쓰지 않는 종교시설들이 있습니다. 교회, 성당, 사찰 이런 곳들을 그런 곳에서도 사실 보육을 하기를 원하는 곳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 이제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경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.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그 부당한 일이 구제받지 못하는 세상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. 누구든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. 사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대변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국회의원이 그들의 목소리와 눈과 귀가 손과 발이 되라고 국민들이 월급 주고 세비 주시는 거거든요. 국회의원은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억울한 일,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어디 가능하겠습니까? 하지만 당해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 부분이 구제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. 중학교 땐가 윤동주의 서시를 처음 본 날부터 제 마음에 이게 꽂혔어요.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일종의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할까?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시인데요.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.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.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.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공복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면서 나중에 결국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결과를 갖기를 원합니다. 매 순간 사력을 다하겠습니다.